네, 안녕하세요. 도자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집 지을 때 아무한테나 시공 맡겨도 되느냐. 왜냐하면 정말 많아요. 이런 문제가. 왜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봤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수선을 하거나 할 때 다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집 좀 많이 지어봤다 그러면, 그래, 그럼 당신이 좀 알아서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인부들 내라고 막 집을 져. 그리고 건축 허가도 막 내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이 알아서 짓나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집이 엉망이네. 그리고 하자도 투성인데 이 사람한테 좀 야, 너 왜 이렇게 지었어? 라고 책임 추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회사도 없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 또 이겨도 지금 집행할 재산도 없고. 이거 무등록 사업자인 거지. 그래도 없는 사람이고 건설업자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옛날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냥 집을 짓는 거야. 아름아름.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업자로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막 믿고 한 거지. 알고 보니까 아무런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서 책임도 못 묻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을 동동동 굴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나는 그 사람 믿고 나 돈이 얼마 기성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그걸 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어느 정도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달라 그래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도 밑에 인부들한테 안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 그러는 바람에 막 건물이 서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는지 행방불명되고 그때는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지 그 문제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누구한테 법에는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주가 내가 알아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등록 안 된 사람한테 시켜도 돼. 아는 사람한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등록업자한테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내용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라도 가능한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공사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건축물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 내가 아무것도 몰라.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을 부려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건 뭐냐면 소규모 건축물 공사라고 하거든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 이게 뭐냐면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이 지금 내가 이 컴퓨터가 내 땅이잖아요. 땅이면 여기 건물의 이만큼 바닥 면적이 만약에 이거의 2분의 1 정도가 돼. 이게 지금 하나의 건축 면적인데 그 위에 2층, 3층까지 다 합친 거. 만약 3층짜리 건물이면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전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지을 수가 있는데 대신 그것도 공동주택은 위험해.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도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원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는 원래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이런 걸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다세대는 뭐냐면 집집마다 등기부가 달리 나와 있는 거야. 소유자가 그러니까 2층까지 1호, 2호, 2층 1호, 2호, 3층 1호, 2호 있으면 이게 다 등기가 각각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 다 내 거야. 대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그냥 구분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이런 다가구 주택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건 용도가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이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다중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택의 경우에는 200m 이하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소규모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공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의 공사, 건축주 소규모 공사가 아닌 건 어떻게 하겠어? 그 경우에는 무조건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연면적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까 말한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보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당연히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기 아까 건축주는 농업용, 그 다음에 축산업 건물도 건축물도 조그만 게 그 농막 같은 거 짓는 건 자기가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와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연면적 다 합쳐 넣는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안 돼. 다 당연히 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도 이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잖아요. 근데도 건설업자는 등록해야 되거든, 또. 건설업자가 등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공사 중에서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종합건설 공사, 그 다음에 단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공사. 전문공사라고 하는 인테리어, 뭐 전기 이런 것만 딱 하나의 단종만 그 띄어냈을 때 그걸 단종공사라고 하는데, 단종공사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그 미만인 건설공사. 이 경우가 단종공사거든요. 요거는 등록하지 않아도 건설업자는 할 수 있어. 다만 가스는 위험하잖아. 그리고 또 난방공사는 안 돼, 위험하니까. 이거는 등록사업자만 하는 거예요. 대신 단종 중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 전기나 아까 인테리어 같은 건 1,1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그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종합건설공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종합공사 집 짓는 거 같은 거, 대수선 하는 거는 이거는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넘는다. 그럼 무조건 등록사업자한테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공동주택 집 줘야 돼. 이건 무조건 건설업자가 지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게 그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 5천만 원 이상이야. 그럼 무조건 등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냐면, 내가 일을 맡긴 사람이 등록사업자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등록사업자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2018년도 6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200m를 기본적으로 초과하는 건축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m 초과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당연히 이제 건설 그 사업자가 지어야 된다는 거고, 법에 이런 게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거거든요. 법령을 좀 알려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대신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1,100만 원 단종의 경우에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종공사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아까 인테리어, 뭐 전기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스시설 공사,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 공사, 철도, 궤도 공사, 난방 공사, 그 다음에 뭐 그 철강제를 설치하는 공사, 강구조물 공사, 이런 것들은 단종이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건설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막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그 경미한 공사 아닌 공사를 했을 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상시, 그러니까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계속 회사 이름도 파갖고 다니면서 뭐 건설업 한다고 다녀. 근데 그 사람이 등록하지 않았어.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계속 할 때는, 업으로 하고 있을 때는요,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한테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업으로는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5천만 원 이상짜리 공사를 한 번 만약에 내가 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자기가 등록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 경우에는 바로 그 시공을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거고, 지금 이것처럼 무등록업자가 경미한 공사 이외의 공사 5천만 원을 넘는 거나 단종 그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을 넘는 공사를 갖다가 그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꼭 반드시 그 등록한 건설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건설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꼭 보시고 읽어볼까요? http://두 개 넣고 www.kiscon.net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kiscon.net.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업체명하고 그 대표자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중에 한 가지만 입력한 다음에 조회하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다가 그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키스콘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키스콘 한글로.
그러면 이 키스콘이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설업체 정보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건설업체 정보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업체명을 쓰고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를 넣는다거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거나 대표자 이름을 넣으시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넣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건설업체 사장인지 대표인지 아니면 뭐 그 업체가 실제로 등록된 업체인지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불법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공사하겠다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파악보다 있는 사람은 5년 이내 징역에 처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의외로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반드시 주의하셔서 사전에 중요한 집 짓잖아요. 집 짓거나 대주선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